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봄봄봄! 안녕하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이 새진 않을까 걱정되는 주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집구입니다. 네, 저 옛날에 이런 꿈 꾼 적 있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물이 다 차가지고 집이 막 둥둥둥 떠다니고 돛담배를 타고 제가 막 노를 저어가지고 막 세상 아무것도 없는데 저 혼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긴데 음. 노아의 방주 아닌가요? 네, 네. 27입니다. 뭔 소리를 한 건지. 주스님 제가 오늘은 재밌는 거 보고 오셨다면서요? 네, 제가 극단 아오와 네버엔딩 플레이가 올린 연극 누수공사를 보고 왔습니다. 사실 식구님이 오, 보고 오실 줄 알았는데 제가 먼저 봤네요. 제가 이 작품은 저랑 또 인연이 있습니다. 그니까요. 그러실 네. 것 같아가지고 식구님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보셨다 그래서 제가 냉큼 내가 해야지.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윤성호 작가님한테 이거 보러 간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제가 네. 아직 표를 못 끊어갖고 오늘 음, 주스님이 열심히 잘 설명해 주시면 제가 꼭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 그렇게 잘 안 하셔도 꼭 보러 가야 되는 작품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니까요. 이거 처음에 디벨롭을 할 때 저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이 국립극단에서 했던 작가의 방이라는 프로그램이 네.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작가님들이 모여서 작품 인큐베이팅 하는 프로젝트였고, 이제 그때 이제 이 누수공사가 그때 낭독 공연으로 공연을 했었었죠. 낭독 공연으로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공연이 워크숍 공연으로 또 선정이 돼서 그 다음 해에 워크숍 공연으로 이제 국립극단에서 공연을 했었고, 그 후에 이제 제가 정식 공연으로 언제 이게 공연이 올라갈까 되게 궁금하던 차에 이제 올해 드디어 이 작품이 네. 정식 공연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극단 아오가 대표작이 가장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죽음의 집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그쵸. 사실 이게 안 본 사람보다 못 본 사람이 더 많은 작품인데 제가 이 작품을 너무 좋아해서 지방 공연까지 보다 보니까 관심이 가서 보게 됐는데 같이 가지고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워낙 바쁘셔가지고 말씀을 못. 저 바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집은 네. 죽음의 집 매니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 많으세요 지금. 이 정도예요. 죽집 매니아가 있어요, 죽집 매니아. 저도 대본집까지 사가지고 지금 대본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집이 대단한 작품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죽음의 집이 또 특별히 의미 있는 작품인 게 이제 아버지가 쓰다가 미완성으로 남긴 작품을 아들이 완성을 했는데 너무너무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휩쓴 작품이잖아요. 대단하다. 그 집안은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지금 이 누수공사의 주인공이신 박용호 배우님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아버지가 아주 유명하신 박지일 배우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이제 엔젤스 인 아메리카에 출연을 하셨었는데 엔젤스 인 아메리카 완전 대박이 나가지고 죽음의 집 박용호 배우님 출연하실 때도 또 인기가 많고 지금 누수공사도 박용호 배우님 보려고 많이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재밌었고 그다음에 객석분들이 저는 이게 국립극단에서 개발이 됐지만 지금 국립극단 작품이 아닌데도 거의 국립극단 작품처럼 연극인 분들이 엄청나게 오셔서 관람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이 윤성호 작가님은 네. 윤영선 작가님의 아드님이시죠. 네. 그래서 윤영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윤영선 선생님 알죠? 네, 네. 아시죠? 그 나무는 신발 가게를 찾지 않는단가? 뭐 그 작품도 있고, 윤형석 작가님 작품 키스도 있고, 네. 많죠. 네, 그래서 예전에 살아계실 때 정말 자주 뵀었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는 윤영선 선생님은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윤성호 작가님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두 분이 부자지간이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거는 되게 또 사담이긴 한데, 저는 윤영성 작가님에 대해서 항상 들었던 거는 이제 윤영 선생님이 술자리에서 너무 아름다운 분이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술자리에서 되게 재미있으신 분이고, 사람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고, 굉장히 막 맞아요. 술자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윤성호 작가님, 저는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만났으니까, 윤성호 작가님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랑은 아직 술을 안 마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저는 두 관계가 부자지간이라는 게 매칭을 못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는 그래서 이게 재능이 이렇게 같이 음, 간다라는 게 너무 좋다. 작가적인 재능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음, 굉장히 감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예종에 계신 윤한솔 교수님을 아, 통해 가지고 윤영선 선생님이랑 그때 당시 뭐 심재찬 선생님이랑 뭐 음, 이성열 연출님이랑 박상현 연출 이런 분들이 같이 다 이렇게 좀 몰려다니셨었어요. 그래서 대학로에서 진짜 술을 많이 드셨어요. 지금은 요즘 그런 문화 보기 진짜 어렵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 없어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최진아 연출도 계셨었고 김민정 작가가 큰 작가가 있고 작은 작가가 있는데 그 두 분도 계셨었고, 뭐, 그리고 그때 당시 뭐 연출가 협회라든가 이런 모임도 되게 많았었어요. 대학로에서. 근데 이제 항상 뵈면 진짜 윤영 선생님께서 술을 진짜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코가 이렇게 항상 빨개져요. 그래가지고 빨개져갖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선해진 그 눈매가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진짜 젠틀맨이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술을 좀 너무 많이 드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좀 건강이 악화가 되셔가지고 더 진짜 작업 많이 하시고 좋은 작품 많이 만드실 수 있었는데 조금 일찍 가셔서 연극계에서 굉장히 슬퍼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뭐 박상현이나 그 윤한솔과 같은 그런 좋은 연출자 분들께서 그 윤영선 선생님 작품을 추모하는 공연들을 또 지속적으로 하셨었어요. 또 네. 코로나 지나서 그런지 요즘에 또 안 하시기는 하는데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곤 했는데 이분이 아드님인 걸 몰랐네요. 너무 반갑네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아까 그 식구님이 얘기하신 키스나 그 전에 옛날에 만든 작품들 있죠. 그런 작품들을 좋아했어요. 그 스타일이 딱 있으셔가지고, 이번 작품은 어떤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알았으면 보러 갔을 텐데, 그거를 그런 스타일이 딱 있으세요. 윤영 선생님이 약간 그 부드러우면서 모던한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수님. 윤성호 작가님이 그거 외에도 이제 국립극단 대작들 세인트 조연이라든가 엔젤스 인 아메리카에서도 막 각색으로 참여하셔가지고 두산에서도 차세대 아티스트로 선정되셔가지고 작품 많이 올리셨어요. 죽음의 집도 올리시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극단으로 돌아오셔서 작품 올리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이 극장이 드림아트 센터예요. 또 드림아트 센터의 상관인데 왜 여길 했나 했더니만 이제 네버엔딩 플레이가 투자를 해가지고 제작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열을 근데 또 안 파는 거예요. A열이 불편한 극장이긴 한데 진짜 물이 셉니다, 집에서. 죽음의 집을 굉장히 연상시키는 작품이었어요. 아버지가 만든 작품을 윤성호 작가님이 자기만의 스타일로 현대적으로 각색을 하시긴 했지만 이 누수공사라는 작품을 통해서 약간 본인이 못하셨던 것을 한풀이를 하셨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는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정환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이 주인공이 굉장히 남자 혼자 자취방인데도 아주 깔끔하게 무대 흰색에 흰색 자취방을 아주 깔끔하게 미니멀리즘으로 잘 꾸미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 아줌마가 찾아옵니다. 정환 씨, 여기 완전 잘 지은 집인데 이러면서 왜 이렇게 고장이 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계속 여기 완전 잘 지은 집인데를 반복을 하세요.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여기 완전 잘 지은 집인데 자꾸 고장이 난다면서. 근데 잘 지은 집이 아닌 거죠. 물이 새고 장판이 들뜨고 이제 정화는 원고를 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화의 직업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간이 진짜 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문이 드는데 그러다가 또 갑자기 방문자가 찾아옵니다. 이 방문자라는 존재도 되게 특이해요. 처음에는 도루하십니까 같아요. 사이비 종교가 도루하십니까 같은 존재가 찾아와서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하는데 정화는 내쫓죠. 마감 때문에 바쁘다고. 그러다가 집주인이 다시 와가지고 기술자를 마음대로 불러와요. 정화는 당황을 하죠. 지금 고치면 안 된다고. 근데 정화 씨 물이 새는 게 중요하지. 지금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집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누수가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바닥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 올라옵니다. 자기가 가는 곳마다 물이 새고 자기는 이렇게 운이 없는 놈이라서 이혼까지 했다면서 제가 이렇게 운이 없는 놈이다. 그냥 죽어야겠어요. 그냥 죽어야겠어요. 이제 또 그냥 죽어야겠어요를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게 부조리극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대사들이 계속 돌림 노래처럼 반복이 되다 보니까 관객의 입장에서는 이게 연극을 보러 왔는데 스트레스를 막 이렇게 받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전행이 찾아와요. 내일 결혼한대요, 심지어. 근데 정환이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없대요. 또 근데 당장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관객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있던 차에 정원의 집에서도 물이 새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까가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흥미롭네요. 부두리극이라고 하는데 부두리극 블랙 코미디보다도 굉장히 특이했어요. 이런 공연을 또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트로웨스트가 생각이 나긴 했었는데 정말 절묘하게 인물들 대사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많지 않은 자기의 그 메인 대사를 반복을 해요. 자기 이야기만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게 절묘하게 어우러져가지고 그 아름답고 예쁜 집의 무대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러면서도 메인 메시지는 죽음의 집과 굉장히 흡사했어요. 죽음의 집은 지금 혹시 당신은 죽은 채로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라는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줬다면 누수공사라는 작품은 지금 당신은 물 새는 집에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라는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주는 거죠. 맨 처음에 리딩 공연 했을 때 네. 그때도 이제 막 이 반복되는 것도 나중에 질릴 정도로 반복이 되잖아요. 나중에 질릴 정도로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되면서도 이 집이 점점 쇠락해가는 느낌? 네. 이게 낭독 공연인데도 그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는 그때 흥미롭게 봤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건 또 이게 되게 개인적인 사담이긴 한데 저희 집이 네. 물이 새요. 아, 개인적으로 저희 그러면 집이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이게 너무 받으실 것 같아요. 옥상이 저희가 이제 옥상이 있는데 옥상에서 이제 눈이 많이 네. 내리면 비는 네. 괜찮아요. 왜냐면 비는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 배수구가 있어. 그 눈은 쌓이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게 쌓여 있으면 이게 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미묘한 어떤 금인 것 같은데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을 몇 번을 불렀는데 못 찾는 거야. 어딘지 모르겠대. 그리고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올 때는 막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게 또 어디서 또 이 곰팡이가 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때 낭독 공연 할 때도 그걸 생각하면서 봤었거든요. 완전히 공감하면서. 찾을 수가 없어. 어디 누수가 됐는지. 나의 개인적인 정말 아픔과 이제 고통을 우리 작가님이 굉장히 잘 표현해 주셨어서 제가 그때 말은 얘기하지 못했지만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던 공연이었어요. 그러면 식구님 아마 중도 퇴장하시고 싶으실 정도로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아, 나는 그때도 힘들었다니까? 지금도 아마 보면 힘들 거예요. 근데 뭐 이미 저는 한 번 봤기 때문에, 이제, 봤다기보다는 한번 낭독 공연을 할 때 네. 이미 간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실제 공연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괴롭진 않겠죠. 더 괴로우실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리얼하게 잘 만든 예쁘게 지은 집을 망치는 현장을 직접 보게 되실 거니까. 아, 우리 집 안 예뻐서 괜찮아요. 거기서 그 망치를 때리는 장면들이 그때 네. 낭독 때 시연을 했거든요. 그 꽝, 아, 꽝, 그래요? 꽝. 예, 예. 아.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버엔딩 스토리가 원래 이제 작가들의 집단이잖아요. 네버엔딩 작가들의 플레이, 집단이고, 이제 이제까지 뮤지컬 위주로 공연을 했었는데, 네. 오세혁 작가님, 연출님의 작품들 데미안이라든가 뭐 이렇게 네. 했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연극도 자기들이 하겠다, 제작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 보니까. 그래서 뭐 올해 뮤지컬 말고 연극 라인업도 꽤 빵빵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드림아트 센터죠, 지금. 네, 3관, 네. 드림아트 센터에서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장기 대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계속 그 드림아트 거기서. 센터랑 예스24 홀인가? 네, 맞아요. 스테이지. 그 두 군데에서 대부분 공연을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요즘같이 이제 대관하기 어려운, 진짜 저희 같은 경우는 대관하려면 눈이 빠지거든요. 다 뽑아가갖고. 이 대관이 어려운 이 시기에 제가 그때 대단하다고. 다 이제 대학로 다 먹으려고 그러냐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뮤지컬뿐만 아니라 연극까지도 좋은 작품들을 올리는 제작진 탄탄한 회사가 된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좋아요. 그리고 이 누수공사 정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작품이었고, 이게 계속 이제 기회를 못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간 거 보면서, 아, 좋은 작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가긴 올라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윤성호 작가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죽음의 집에서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셨던 이강옥 배우님이 이 작품에서 연출하시거든요. 죽음의 집 같은 경우에는 윤성호 작가님이 직접 본인이 연출이랑
극작을 다 하셨었는데 굉장히 연출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죽음의 집이랑 굉장히 흡사한 느낌도 많이 받았고, 죽음의 집이 진짜 조명도 깔끔하게 잘 쓰고 무대가 흰색인데 그 무대를 조명으로 물들이세요. 그걸 굉장히 아름다운 미장센으로 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누수공사도 집이 망가져가는 과정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웠고, 저는 이 방문자라는 존재가 굉장히 특이했고, 아직까지도 이 방문자라는 존재 때문에 이 공연 작품이 배경이 뭘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면 의도적으로 직업도 숨기고 관계도 숨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이승과 저승 사이에 뭐라고 그러죠? 연옥이라 그러나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사이비 전도사일 줄 알았더니 방문자라는 존재가 묵직하게 남기는 메시지가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아직까지도 곱씹으면서 고민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화정 배우님이 굉장히 연기 잘하시고 그리고 유명하신 배우님이신데 10분도 안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독백 하나밖에 안 하세요. 근데 그 배역을 위해서 이화정 배우님을 원캐스트로 캐스팅하신 거가 바로 이제 이 작품이 좋은 작품 아닌가? 그때 빵야 때 말씀하셨잖아요. 식구님이 작품이 좋으면 배우들은 알아서 다 한다. 그런 게 바로 이 케이스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드림아트 센터가 주로 2인극, 3인극 많아봤자 4인극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배우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거든요. 7인극이. 근데 또 무대도 다 안 쓰시고 양옆을 닫아가지고 좁게 쓰시는데 좁은 집에 7명의 배우가 등장하는 작품이니만큼 가격도 저렴해요. 44,000원인데 할인이 거의 다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국군의 수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러 갈 겁니다. 혹시 제가 극장에서 있더라도 우리 청취자님들은 아, 모집 이거 언제까지 해요? 5월 14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거 보시면 꼭 좋을 보러 것 가야 같아요. 되겠다. 나도 네. 볼래요. 5월 14일까지 드림아트셋에서 상관해서 혹시나 물이 새는 집에 살고 있진 않으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리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